저분은 지질학자 박정웅 박사님? 냉큼 달려가서 인사드려야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웅 박사님 아니신가요? 아,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질학을 공부하는 학생 박이한입니다. 박이한 학생?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과제로 단양의 지질학 발자취를 따라서 또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기록도 남겨야 하는데, 아니 단양에 왔더니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참에 딱 박사님을 만난 거죠. 제가 딱 보니까 박사님도 단양 구석구석을 다니실 것 같은데 저도 같이 따라다녀도 될까요? 좋아요. 같이 다녀봅시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박사님, 제가 또 미션이 있거든요. 단양의 지질학 발자취 6군데를 인별그램에 올려야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아요. 해봅시다. 우와, 박사님 짱! 자, 그러면 단양의 지질학 발자취를 찾아서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우와, 배도 타고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있으니까 바다에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좀 상상력이 엉뚱하죠? 아니요, 상상력이 되게 좋은데요? 네?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어요. 이곳이 바다였다고요? 예,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도담산봉, 네.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5억 년 전에 바다였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어요. 바다였을 줄은. 단양은 5억 년 전에 바다에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역사를 봤을 때 네. 단양에는 약 18억 년쯤 된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있고 5억 년쯤 된 바다에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아주 많고, 그리고 중생대에 만들어진 황화암도 있어요. 그래서 단양은 우리나라의 지질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지질 시대로 네. 언제 넘어온 거예요?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 5억 4천만 년 전부터를 고생대라고 해요. 고생대가 바로 이 단양이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석회암이 만들어진 시대이고, 네. 중생대는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신생대예요. 신생대. 네. 신생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과 거의 비슷한 생물이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런 것들은 특정한 생물이 번성하거나 출현했거나 멸종했던 이러한 걸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아니,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곳과 관련돼 있는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여기는 단양은 고생대 땅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단양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석회암 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한 5억 년 전부터 한 4억 5천만 년 사이, 이 시기에 넓은 바다에서 쌓인 지층이 이 단양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박사님, 지구의 탄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도담산봉 앞에 도착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절경이네요. 네. 옛날에 선비님들도 굉장히 이 절경을 바라보면서 뜻깊었을 것 같은데 선비들의 발자취도 있나요? 지금 우리가 봐도 되게 경치가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강가에 아주 멋진 경치였었나 봐요. 지금은 여기가 댐이 만들어져서 수위가 높지만 옛날에는 수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선비들이 네. 물이 낮으면 저 안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운데에 정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자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선이라든지 많은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도담산봉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풍경을 시로 옮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단양이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겪었다고 했는데 네. 혹시 선캄브리아 시대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단양에는 다리안 폭포라고 하는 아주 멋진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18억 년 전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과 5억 년 전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서로 만나고 있어요. 그 시간 차이가 13억 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지질학에서는 네. 이 두 가지 암석이 만나고 있는 게 거기에 큰 지각 변동이 기록돼 있다거나 지구 역사에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다른 시대에 있는 암석이 함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단양에서 이 선캄브리아 시대 암석에서부터 고생대, 중생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많은 지질학적인 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양이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앞으로 세계 지질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동굴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고생대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에서는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석회암은 저 적도에 가까운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억 년 전에는 이 단양 땅이 적도에 가까운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땅이 대륙이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질학적인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바로 단양이고, 그래서 단양에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고,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특성들, 즉 동굴이라든지 네. 카르스트 지형이라든지 돌리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단양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미션 먼저 하고 빨리 이동해 볼까요? 그렇죠. 한번 멋지게 잘 찍어보세요. 와, 박사님, 마치 액자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죠? 여기 지역이 아까 석회암이라고 했죠. 네. 네, 석회암 지역은 지하수가 지나가면서 녹으면 거대한 동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거대한 동굴이었어요. 여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굴 입구나 마찬가지예요. 오. 그랬었는데 이 동굴 윗부분에 있는 천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위에는 마치 다리가 지나가고 있고 네. 여기에 거대한 창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양에서는 여기를 성문이라고 불러요. 성문 하면은 돌로 만든 문. 그렇습니다. 아. 카르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와, 절경이네요. 아니, 근데 박사님, 네. 여기가 그 동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단양에 네. 남아있는 동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밑에도 작은 동굴이 하나 있긴 한데, 진짜요? 네. 저 아래 물가에 가서 보면 보인다고 해요. 단양에도 한 200개의 동굴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죠. 대표적인 곳이 고수동굴, 천동동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 그 동굴을 빨리 보고 싶은데 네. 먼저 미션부터 수행하고 가시죠. 네. 오, 박사님, 저희가 가려는 곳이 고수동굴 맞죠? 맞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천연 기념물이라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76년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됐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동굴 가본 분들은 네. 대부분 여기 와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석회동굴은 네. 대개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5억 년. 네. 근데 이 동굴이 5억 년 된 건 아니고 네. 동굴을 담고 있는 이 암석이 5억 년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 과정에 의해서 네. 동굴이 만들어진 것은 대개 한 그 신생대 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네. 동굴에도 박쥐가 살고 있나요? 네, 여기 동굴에는 관박쥐가 있고 동굴에 물이 있잖아요. 네. 물 속에 사는 생물들도 있어요. 장님 굴새우라고 부르는데, 새우요? 네. 근데 새우. 앞에가 장님이 붙었죠. 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잘 안 보이나 봐요, 새우가. 그래요. 동굴은 어둡잖아요. 네. 생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이 필요 없어요. 오. 그래서 퇴화돼 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동굴에 들어가서 네. 박쥐랑 새우 만날 수 있나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 와, 근데 동굴에 들어오니까 진짜 깜깜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봤는데 네. 이 돌이 아니고 네. 무슨 나무 단면처럼 생긴 어. 이런 건 뭐예요? 저기 보이는 게 둥글게 나무떼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건 원래 지층이 납작했어요. 오. 근데 납작했던 지층이 눌리면 네. 휘어지거든요. 그 휘어진 것을 스폭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스폭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압박이 돼가지고 애들이 무늬가 이렇게 생긴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찾으러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박사님, 이게 바로 그 동굴의 석순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또 세월의 흔적으로 차곡차곡 쌓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가요? 네.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죠? 오, 네. 물방울 떨어지는 거 저 위쪽에 보면은
마치 고드름처럼 자라있죠. 그럼 여기 떨어져 있는 이 석순은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좀 쌓아 올려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으면 잘 자라고 공급량이 적으면 적게 자라겠죠. 그럼 그 공급량이 물인가요? 그렇죠. 이 물 속에는 이 석회질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종류석이나 석순을 자라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 석순 속에는 그 자라는 나이테처럼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테의 모양을 보고 그 당시에 기후가 어땠는지, 추운 기후였는지 따뜻한 기후였는지 그걸 알아낼 수도 있어요. 오, 그러면 나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긴 진짜 오래된 거겠네요. 그렇죠. 덩굴이 생성되는 것도 오래됐고 또 덩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아니 박사님, 네. 저희는 동굴 안에 있는데 네. 비가 자꾸 와요. 이거 맞는 건가요? 막혀 있는데? 이 동굴 바깥쪽에는 산이잖아요. 네. 며칠 전에 비가 왔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거기에 스며든 빗방울이 틈 사이로 떨어지면 지금 우리가 맞게 되니까 며칠 전에 떨어진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신비롭네요, 이 네. 공간이.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면서 봤는데 엄청 큰 석순을 발견했거든요. 예. 이거 석순 맞죠, 이거? 보통 우리가 이 동굴에서 네. 아래쪽에서부터 서서히 자라 올라가는 것은 석순이라고 하고 네. 위에서 내려온 것, 마치 고드름처럼 보이는 것은 종류석이라고 해요. 종류석이네요, 저게 그럼? 예, 여기 이 종류석이 쭉 내려오다가 네. 여기에 지금 맞닿았어요. 석순이랑. 예, 석순이랑 닿았어요. 네. 이건 우리가 석주라고 해요. 석주. 네. 오, 아니 근데 네. 얘네들은 1년에 얼마큼씩 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크거든요. 어렸을 때 여기 온 적이 있다고 했죠. 네. 그때하고 모양이 변했을까요? 크게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자랄까요, 이게? 못해도 10cm, 15cm. 이게 1년에 한 10cm 자란다고 하면 네. 아마 우리가 동굴 입구에서 막혀서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에? 이게 실제로는 1년에 0.1mm에서 한 3mm 정도 자라요. 거의 10년 지나면 1mm 정도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양이랑 비슷하게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몇만 년 된 거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과거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과거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본 것도 참 재밌네요. 그래요. 그럼 이제 박쥐 좀 찾으러 가시죠. 가볼까요? 박쥐가 어디 있는 거야? 네. 아니 박사님, 네. 박쥐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멈추신 거예요? 우리 찾으러 가야 돼요. 박쥐를 찾으러 가다 보니까 네. 더 멋진 동굴 생성물들이 있어서 네. 먼저 이것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지금 여기 벽에서부터 보면 종류석이 거의 한 10m 이상 내려와 있거든요. 우와. 아니 벽인 줄 알았는데 저는 네. 종류석이었어요. 멋있죠? 우와, 네. 네, 아주 멋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가보니까 여기에 거대한 종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려고 해요. 저걸 잘하려면 수만 년이 지났겠죠? 위에 있는 종류석은 네. 굵어졌다가 얇아지고 네. 밑에 있는 석순은 굵어졌다가 얇아지고 마른 몸 모양이 되네요. 아주 정확히 잘 봤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자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래는 점점 기반을 넓게 차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위를 향해서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곳은 굉장히 좁겠네요. 그러면 저기 있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만나는데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년? 기록에 의하면 네. 우리 계산해 보면 네. 최소한 1000년은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000년 이상이요? 네.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보겠네요. 아마 후손들한테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동굴을 탐험하면서 느낀 건데 네. 혹시 동굴에서도 네. 화석이 많이 나왔나요? 동굴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아까 고생대라고 했죠. 네. 고생대에서 살았던 많은 생물 중에 대표가 뭐냐면 삼엽충이에요. 저 알죠 그거. 이렇게 벌레 모양처럼 이렇게 맞아요, 생긴 거. 맞아요. 네. 원래 이 석회암은 네. 원래는 산호와 같은 석회 생물체들이 죽어서 쌓인 것들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석회암이 생성되려면 네. 엄청난 석회 생물체들이 살아서 그 당시에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화석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화석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삼엽충 화석은 단양, 영월, 태백기, 강원도 일대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화석들을 조사해 봤더니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고 우와. 서호주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서호주나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가 네. 고생대 약 5억 년 전에 바다에 있었을 당시에는 서로 인근한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별개로 있었던 것들이 충돌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질 때는 대개 5억 년 전인데 네. 훨씬 더 저희도 지방, 적도 쪽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땅이 이동해 와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네. 과거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억 년 전에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거의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인 거죠. 감동적이네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천년의 사랑을 인증샷으로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찍어볼게요. 아쉬워라. 나는 이거 저도 한번 못 찍겠습니다. 보겠네, 이거. 와, 여기 경치가 정말 멋진데요? 일반 계곡 같은데 여기에 중생대의 흔적이 있다고요? 이 계곡을 보면 네. 뒤에가 바위들이 있고 암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암석 속에는 전부 다 재미있는 지질학적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하님 뒤에 있는 하얀색 바위하고 네. 제 뒤에 있는 어두운 색 암석은 전혀 다른 암석이거든요. 하얀색 암석은 중생대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은 마그마로부터 만드는 암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암석은 바다나 호숫가에서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암석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오, 어떡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 강바닥에서 두 개의 암석을 주워왔어요. 만져볼래요? 오, 얘는 얘가 더 보들보들해요. 이 암석은 중생대 화성암이에요. 그리고 이 암석은 고생대 퇴적암이거든요. 얘는 나이가 한 3억 5천만 년쯤 됐고 얘는 나이가 1억 5천만 년쯤 됐어요. 원래 이 암석이 있던 곳에 네. 뜨거운 마그마 상태로 이 암석이 땅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암석 때문에 얘가 데었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얘는 약간 변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양에는 고생대 암석이 많잖아요. 네. 중생대 암석도 단양에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 다른 시대의 돌들이 같이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색깔로 비교하니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오면서 봤는데 네. 이 판판한 큰 돌은 뭐예요, 그러면? 아, 큰 돌이 바로 이거예요. 화강암. 네, 이 화강암은 땅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 네. 누르는 압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얘가 판 모양으로 갈라져 나가요. 그걸 우리는 판상절리라고 해요. 저희가 있는 이곳도 판상절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판상절리입니다. 오. 반면에 이 퇴적암은 쌓여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퇴적암은 쌓여서 만들어진 층리가 발달하고 이 화강암에는 판상절리가 발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좋겠네요. 돌 가지고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중생대 암석으로 만들어진 또 신비한 지형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오, 좋아요. 근데 응. 저희가 또 미션을 해야 되거든요. 좋아요. 하나 해봅시다. 네.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 박사님, 여기는 네. 어디예요? 여기는 단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사인암이에요. 사이남. 네. 오, 아까 봤던 네. 서남 계곡이랑 네. 비슷한 느낌이지만 네. 또 다른 풍경이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아까 봤을 때랑 다르게 이곳은요, 네. 굉장히 멋진 절벽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근데 절벽 모양이 네. 굉장히 독특해요. 네. 하산암에서는 네. 판상의 전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판 모양의 전리도 있지만 수직 방향의 전리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전리와 수직 방향의 전리가 합해져 가지고 마치 블록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방상전리라고 하는데 방상전리로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곳이에요. 여기가요? 네. 이 방상전리가 발달된 저 위쪽으로 가면 어때요? 모양이? 더 네모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상태로 쪼개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런 모양의 지형을 토르라고 해요. 토르. 네. 그런데 박사님, 네. 제가 아까 봤는데 네. 누가 저기다가 낙서했더라고요. 아, 그걸 보셨구나. 네, 저기요, 저기. 네, 맞네요. 저게 금방 낙서해 놓은 게 아니고 네. 꽤 오래전에 해놓은 걸 거예요. 얼마나요? 어떤 것들은 600년이 된 것도 있다고 해요. 600년이요? 네. 이름도 새겨져 있고 유명한 문구도 새겨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화강암은 단단하기 때문에 네. 글이나 그림을 새기면 금방 마무리에 없어져 버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가요. 만약에 이 암석이 석회암이다. 석회암에다가 그림이나 글을 새기면 그게 풍화에 약하거든요. 네. 빗물에 녹아요. 그래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화강암은 굉장히 단단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멋진 사이남도 봤으니 네. 이제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볼까요? 좋습니다. 자.
박사님, 여기는 뭔가요? 우주선이 앉아있다가 떠난 자리처럼 움푹 파였어요. 원래 석회암은 물에 약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물에 녹게 되면 이와 같은 지형들을 만드는데 이런 지형들을 우리가 돌리네라고 해요. 돌리네? 외우기 쉬운데요? 돌리네? 네. 아니 그러면은 물에 약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밑에 네. 동굴도 있나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오. 동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계속해 동굴이 넓어지면 그 위쪽에 있는 지반이 약해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시 움푹 들어가나요? 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곳이 이와 같은 지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네, 석회암이 있던 지역의 토양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하는데, 테라가 땅이라는 뜻이고 네. 로사가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오, 붉은 땅! 네, 붉은색 토양으로 만들어진 지역을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하는데, 저 밭에는 마늘을 많이 길러요. 아, 단양하면 또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테라로사는 네. 아까 석회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토양이라고 했잖아요. 석회암이 저기 있어요. 어디요? 저 앞에 있는 저 석회암이 풍화되면은 붉은색 토양이 돼요. 좀 그냥 돌인데요, 엄청 큰 돌? 그렇죠. 돌인데 저 돌이 바로 이 일대를 이루고 있는 암석이 지금 밑에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풍화돼서 현재와 같은 지형을 만들었어요. 박사님, 돌리네가 이렇게 멋있는 줄 전 몰랐거든요. 네. 오늘 온 김에 또 미션 수행으로 멋진 사진 하나 남기고, 아쉽지만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이곳이 단양의 메카인 또 패러글라이딩 체험장 아닙니까? 저희도 여기 올라왔으니까 눈을 감고 패러글라이딩 타는 상상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럼 함께 해보시죠. 상쾌하네요. 저는 방금요, 단양을 한 바퀴 쭉 돌고 왔는데요. 저 멀리에 있는 공장지대 있죠? 네. 그걸 보고 왔어요. 근데 무슨 공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멘트 공장인데요. 오. 이 단양에서 많이 나오는 석회암 원료로 해서 아주 많은 시멘트를 만들어요. 네. 사실 석회암은 시멘트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기여도가 높아요. 수많은 건물들을 만들 때 우리가 시멘트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멘트는 국내에 약 100억 톤 정도가 매장돼 있어요. 100억 돈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수십 년을 더 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석회암은 시멘트로도 쓰지만 네. 화장품의 원료로도 써요. 아, 진짜요? 그리고 소독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 산업에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해서 용도가 많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이 공장 지대도 보이지만 또 단양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양이 탁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단양은 말이죠. 네. 바다였던 곳이 네. 육지로 바뀐 곳이거든요. 오, 예. 그러면서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화강암 지대 또 석회암 지대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카르스트 지형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금 시멘트 공장들이 생기면서 2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지금은 레저 스포츠 산업이 단양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도 단양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오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보니까 이한 씨가 네, 이한입니다. 예,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아주 뿌듯합니다. 아주 특급 칭찬을 하겠습니다. 또 스승님께서 계셨으니 제가 단양에 대해서 오늘 싹 공부를 했거든요. 단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박사님 말고 저한테.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누군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냐 묻거든 나는 답할 준비가 되었다. 당연히 지구의 탄생부터 함께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이라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의미 있었던 단양은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힐링이 되었다. 단양 포에버!